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추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책을 어떻게 추천해 드리면 좋을지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책을 추천해 드리면 좋을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책을 읽는 순간들이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좀 힘이 들 때 남의 의견을 빌리기 위해서, 혹은 남이 겪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좀 이겨내고자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책에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이 떨어진 그대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총 6권을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도 5권에서 많게는 6, 7권 정도씩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가장 먼저 제가 이 책을 시작하게 된 책이에요. 한글 작가님의 무너지지만 마라 입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시집이에요. 시집인데 제가 책을 원래는 안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집중력도 부족하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다 읽지 않으면 다 읽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책 읽는 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이런 시집은 들고 다니면서 그냥 시간 남을 때 조금씩 읽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시집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시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책은 되게 간결하게 모든 좌절에 바치는 그런 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포스트잇에다 적어놨는데, 뭔가 이 책은 들고 다니면서 나약해진, 그리고 좀 굉장히 외롭고 힘든 정신 상태일 때 조금씩 읽었던 그런 책인데요. 세상이 모두 나를 등을 돌린 것 같을 때, 그럴 때 위로를 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내 친구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느껴질 때 읽으면 좀 위로가 되었던 책이었고요. 제가 여기 좋았던 부분을 좀 읽어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오늘의 느낀 점입니다. 1번, 잘해주면 호구된다. 2번, 사람을 빨리 믿으면 안 된다. 3번, 귀는 열고 입은 아끼자. 4번, 좋아하면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5번,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1번, 잘해주면 호구된다. 사실은 잘해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고, 2번, 사람을 빨리 믿으면 안 된다. 빨리 믿었던 내 잘못도 있지만 믿게 한 그 사람도 문제고. 3번, 귀는 열고 입은 아끼자. 입은 열어도 귀를 막는 사람이 문제고. 4번, 좋아하면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확실하게 표현을 해도 애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고. 5번,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상대를 위해 변해도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이 문제가 아닐까. 이런 책인데, 사실 대부분 자존감이 낮아지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지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자기 객관화와 자기 비판적인 사고는 좋지만, 너무 과한 그러한 생각들은 오히려 더 자신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깎아내리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내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남 탓을 하면서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추천책은 무너지지만 말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렌지 1kg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읽었던 책이었어요. 필독도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말 잘 쓰여진 책이에요. 로젤린느 모렐 작가님이 쓰셨던 책이고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의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라는 그런 굉장히 어렸을 때 충격을 받았던 그런 책이었고, 이 책은 엄마가 죽게 될 거라는 그런 시한부를 받아요. 1년 뒤에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책인데, 그래서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던 책이었고요. 이게 점점 어렸을 때 읽었던 느낌이랑 또 성장하고 나서 읽었던 느낌이 굉장히 달랐던 책이어서 너무나 기억이 많이 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은 극한 상황에 놓여질 때 어떤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된다고 해요. 비록 엄마는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담겨있는 책이고요. 뒤에 여기 프롤로그가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엄마가 나를 불러서 깊고 텅 빈 동굴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돌아올 때 오렌지 사오는 거 잊지 마, 알리스. 시장 보는 일이 아주 사소한 일들이 여전히 엄마에게는 중요한 일이나 된다듯이 자신의 육신에서 고통스럽게 뽑아올린 그 목소리. 결국 가쁜 숨결에 묻혀버린 미약한 목소리에는 내게 내리는 단호한 명령이 들어있었다. 알리스, 오렌지 사오는 거 잊지 마. 이 말은 내게 이런 뜻이었다. 살아라 내 딸아. 살아야 한다. 저는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것도 사실이고 저한테도 엄마라는 존재는 굉장히 큰 존재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대입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만약에 엄마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뭔가 이 단전에서 올라오는 깊은 그런 강인함? 전달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이 읽으셨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정말 좋은 책이니까 혹시라도 안 읽으셨던 분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하야마 아마리 작가님의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라는 책입니다. 이 책도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저도 그냥 제목에 뭔가 홀려서 사게 됐는데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주인공이 29 자신의 생일을 혼자 축하를 하다가 그냥 이렇게 살 바에 죽자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치만 죽으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최고의 순간을 맛보고 죽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결심하게 되고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가서 카지노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녀는 29살 마지막 날에 자살을 결심을 하고 29 생일부터 그 29 마지막 날까지 그녀가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인데요. 제가 방금 전에 책 추천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극한의 상황이 다가올 때 사람은 이상한 되게 큰 힘이 발휘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또한 이 책도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썼던 글이라서 그런지 뭔가 되게 더 와닿았고 그리고 이 29살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터닝포인트였다고 해요. 뭔가 자신의 글로 통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
재미있어요. 진짜 재미있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빨간 글씨로 나오는 글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글귀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글이 많아요. 몇 가지 읽어드리면, 목표가 생기자 계획이 만들어졌고 계획을 현실화시키려다 보니 전에 없던 용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뭔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삶의 그런 원동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죄가 있다면 하고 싶은 게 없다는 죄. 현실에 대해 굴복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 꿈이 현실이 되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의 꿈을 가슴속에 조금씩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추천책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공지영 작가님의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라는 책인데요. 딱 들어도 뭔가 엄마가 딸한테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거는 진짜 공지영 작가님이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담은 책이래요. 근데 이게 작가님이 책 속에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책 속에서 또 다른 책을 보는 듯한 그런 재미가 있어서 되게 재미있고, 저도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좀 읽어보고 싶은데 싶었던 책을 진짜 어렵게 구해서 지금 또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고, 엄마가 엄마로서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던 지점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느낌점을 딸들에게 알려주듯이, 그런 이야기해주듯이 전달하는 책이고,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뭔가 저한테도 엄마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여서 그런지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뭘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이 책은 나를 응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책이고요.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34페이지에 우리들은 고독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거나 행동할 뿐입니다. 51페이지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몸이 사라지도록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건 삶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까지는 전혀 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편협한 신념과 확신들을 들여다보고 다른 세계를 내다볼 수 없다면 죽은 겁니다. 삶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누군가를 호감을 갖고 좋아하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 흔히 사람들은 부모나 형제를 사랑하지만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흔히 있는 일이다. 호감과 사랑이 모두 중요하기는 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정은 정적이지 않다. 우정은 마치 강물과 같아서 어떤 방향으로건 흐를 때만 의미가 있다. 언제나 발전하고 변화하고 넓어지고 새로운 경험을 흡수해야 한다. 누군가 말했듯이 잉글랜드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라 무엇인가에 대한 친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친구는 결코 배타적인 소유물이 될 수가 없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친구를 나누거나 읽는 힘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것도 어떤 책 속에 나왔던 부분을 인용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작가님이 책을 보면서 큰 깨달음, 위로를 받았던 부분들을 이 책에서 또 알려주다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되고 와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아도 널 응원하고 있는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수연 작가님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 책은 제가 20살이 됐을 때 추천을 받았던 책인데요. 진짜
막 성인이 된 그런 어린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고, 그 외에 자존감이 진짜 떨어졌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진짜 너무 궁금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꼭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에요. 그냥 딱 조언과 위로만 담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간단한 책이에요. 근데 다 맞는 말이어서 읽으면서 이해가 되고,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공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파트 6으로 나눠져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던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와, 이런 게 있다고 싶을 정도로 정말 세밀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되게 많아요, 파트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읽고 좀 선택적으로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목록이 차례가 많으면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 있죠. 저는 항상 고민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할 때 그 고민에 뭔가 요즘 너무 힘들어, 진짜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한다 하면은 내가 왜 힘든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지치고 힘든지에 대해서 끝까지 파고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뭔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딱 근본적인 이유를 찾았을 때 하나씩 읽어보면서 이 부분을 읽어보자 하고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 되게 지쳤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삶의 질문을 유예하지 않을 것, 충분히 슬퍼할 것, 힘이 들 땐 힘이 든다고 말할 것, 이런 이 세 항목을 체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 좋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읽는 편입니다. 좋은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자존감이 낮아진 그대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는 부분은 71페이지에 단단한 자존감을 다질 것. 읽어드릴게요. 건강한 자존감을 위한 두 기둥을 자아효능감과 자기존중감이라 이야기했다. 자아효능감이란 자신을 돌보며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기신뢰이자 자신감이고, 자기존중감은 스스로를 존중하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존감을 적절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 이 냉담한 세상에서 우리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존중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공공재가 된다면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조건이 없는 공정한 존중을 보내는 것이다. 개인 스스로가 자존감에 대해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짜 자존감을 구분하며 자존감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존감은 우월함에서 비롯된 우쭐함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서 얻어지는 일시적인 만족감도 아니다. 자존감의 본질은 자신에 대한 신뢰이자 행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라 여기는 자기 존중감이다. 자존감의 재료인 자신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 경험이 축적될 때 생겨난다. 그리고 실험에서 보여주듯이 가장 중요한 건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스스로를 충분히 의식하지 못한 채 타인과 사회의 시선에 질질 끌려 사는 것으론 결코 자존감에 닿을 수 없다. 그렇기에 단단한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첫걸음은 분명하다. 나답게 살아가는 것. 조금씩 발췌를 해서 읽었어요. 다 읽지 않고. 뭔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내가 진짜 이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추천해드린 5번째 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론 이유미 작가님의 그럼에도 내키는 대로 산다 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그냥 책 제목 그대로예요. 그냥 내키는 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라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고요.
우리는 생각보다 남의 시선을 너무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그걸 좀 벗어나자라는 큰 메시지가 담겨져. 이 책은 진짜 좋은 구절들이 많은데 제가 여기 앞에다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좀 적어놨었어요. 옛날에 읽었을 때. 그래서 이걸 좀 읽어드릴게요. 정말 그냥 소소한 일상들을 적어내려간 책이다. 소소한 일상을 특별한 사건, 그리고 그런 일로 그려낸 아름다운 책. 작가가 말하고 싶었던 건 누구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위로와 공감을 바랬던 것 아닐까? 단순하고 단편의 이야기 모음집이라 좋았다. 나의 일상을 위로해주는 이야기라고 적어놨네요. 단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고요. 몇 가지 구절을 또 읽어드릴게요. 나는 대체 불가능이란 말을 좋아한다. 뭔가 멋진 이 말은 남보다 나에게 적용될 때 더 빛을 발한다. 당연히 나를 대신할 사람은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로봇이 소설도 대신 쓰는 마당에 너 아니면 안 돼 라는 말은 얼마나 매력적인가. 그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얘기고 그 일은 그 누구보다 내가 잘한다는 뜻이다. 그 말을 듣기 위해 내가 부단히 노력했으면 말할 것도 없다. 대체 불가능이란 말은 정말 매력적인 말이고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뭔가 이 말을 칭찬으로 쓰고 싶을 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너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야. 뭔가 자존감을 굉장히 올려주는 듯한 말이지 않나요? 143페이지에 사랑은 나를 너에게 주고 나는 비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경험과 느낌과 생각과 생각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넓어지는 것이 사랑이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별 역시 그가 나를 가져가서 내가 비워버리는 일이 아니라 그는 떠났지만 그에게서 배운 것이 내 안에 남는 일이길 되길 바랍니다. 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작가님이 정현주 작가님의 거기 우리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인용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되게 재미있고 다른 책을 엿보는 듯한 그런 매력도 있는 책이었습니다. 애쓰지 말라라는 의미가 많이 담겨있는 책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그대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책 6권을 모두 추천을 해드렸고요. 뭔가 지치고 힘들 때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읽으면서 저는 많이 위로를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책도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